안녕하세요. 사랑 깨우기 채널 유수진입니다. 오늘은 김미경 강사님의 아트 스피치란 책 함께 해보려 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고르라면 다른 무엇보다 이 부분인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피치 콘텐츠는 스피커의 실력이 아닌 청중의 실력에 따라 그 가치가 좌우된다. 강연장에서 본 청중의 실력은 천차만별이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한 눈으로 주위를 둘벙거리는 사람, 술 냄새를 풍기며 지침 자세를 취하는 사람도 덜어 있다.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 김미경 강사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제가 강연하면 여러분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고 프로답게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강연을 오래 하니 그건 아니더군요. 청중은 기본적으로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을 좀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나이 30만 넘으면 생각 바꾸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제 강연을 듣고 인생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쓸만한 단서와 힌트는 몇 가지 얻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변화의 단서들이죠. 그중 두세 개만 가져가서 인생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 자르던 사람도 눈을 뜨고 기웃거린다. 스피커의 역할은 청중에게 힌트와 단서를 많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중과 관련 없는 이야기라든지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거룩한 말씀만 해서는 안 된다. 청중에게 줄 가장 좋은 힌트는 바로 청중에게서 나온다. 나는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청중으로부터 수많은 힌트를 얻었다. 그렇게 청중이 준 단서와 힌트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청중에게 전달하면 호응이 무척 뜨거웠다. 몇 년 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였다. 여자 직원이 내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통곡했다. 차에서 내려 괜찮은지 물어보자 그녀가 울면서 말했다. 김미경 원장님이시죠? 원장님 덕분에 제가 여기 있어요. 그녀의 사연은 이러했다. 남편은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성격이 포악해 술을 먹으면 자신과 아이를 때렸단다. 일을 나가지 않아 며칠씩 굶는 것도 다반사.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또 기분 나쁘다고 손찌검을 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말렸단다. 여자 혼자서 아이 둘 키우기 힘드니 홀몸으로 나와 딴 데 시집가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시어머니께 맡기고 혼자서 짐을 쌌다. 그때 TV에서 김미경 강사가 엄마의 자격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었고 마침 증평 아주머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고향 증평에는 술만 먹으면 깡마른 아내를 두들겨 패는 아저씨가 있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이를 악물고 허드렛 일을 해서 애들을 모두 대학에 보냈다. 그리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산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야기를 전하며 김미경 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누구나 엄마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엄마 자격을 가진 건 아닙니다. 만약 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면 절대 애를 낳아서는 안 됩니다.
만남은 실수였을지 몰라도 아이가 실수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녀는 방송을 통해 내 강연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친구들 말을 듣지 않고 김미경 강사님 말을 들어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다. 그 길로 아이들을 데리고 새 인생을 시작했다. 살림만 하던 여자가 처음부터 좋은 직장을 잡기는 힘들었다. 그녀는 증평 아줌마에서 힌트를 얻어 낮에는 주유소와 기사식당에서 일했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눈 뒤 인사하고 떠나려는데 그녀가 1,000원짜리 2장을 내밀었다. 원장님, 잠깐만요. 여기다 공증 좀 해주세요. 아이들이 크면 엄마가 얼마나 훌륭한 결정을 했는지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지폐에 내 엄마가 옳았다, 김미경이라고 쓰고 사인도 했다.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하니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를 움직인 건 내가 아니라 증평 아줌마였다. 나는 다른 사람의 힌트를 전달했을 뿐인데 청중은 거기서 영감을 얻어 인생을 바꾼 것이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청중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버렸다. 그 대신 다리품을 팔고 가슴을 열어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다른 청중에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스피커가 되려면 내 말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겸손하게 전달자의 역할에 충실할수록 컨텐츠의 힘이 커지고 청중에게 주는 영향력도 커진다. 사람을 감동하게 만드는 컨텐츠는 바로 청중과 스피커가 함께 만든 컨텐츠다. 서로 간에 단서와 힌트를 주고받을 때 가장 영향력 있는 컨텐츠가 만들어진다. 전달자 역할을 오래 하면 저절로 겸허해진다. 내가 잘나서, 내가 말을 잘해서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스피커에서 전달자로 돌아서는 순간 이야깃거리는 샘솟는다. 전달자는 청중을 금방 내 편으로 만든다. 스피커의 이야기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의 좋은 충고로 들리지만 전달자의 이야기는 마치 친구가 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청중은 전달자 역할에 충실한 스피커를 친근하게 느낀다. 그래서일까? 처음 보는 사람들도 내게 다가와 등을 어루만지고 껴안기도 한다. 나만 보면 덥석 손부터 잡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나는 사람들이 강연 잘하는 유명한 여자로 안 보고 옆집 아줌마나 언니처럼 대할 때 전달자로서 행복을 느낀다. 가장 어리석은 스피커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청중이 주는 단어와 힌트로 다시 한번 각색해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케이크 몸통이라면 청중은 여기에 장식을 해준다. 케이크 몸통만 있으면 배는 부른데 감칠맛이 안 나고 금방 물린다. 청중으로부터 항상 배우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내가 강사라는 직업을 사랑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배우는 사람은 늘 나였다. 나는 청중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나를 만든 건 바로 청중이다. 오늘은 김미경 강사님의 아트 스피치 책 함께 했습니다. 스피커는 청중에게 힌트와 단서를 많이 줘야 한다. 그리고 겸손하게 전달자 역할에 충실할수록 컨텐츠의 힘이 커지고 청중에게 주는 영향력도 커진다. 사람을 감동하게 만드는 컨텐츠는 바로 청중과 스피커가 함께 만드는 컨텐츠이다. 이 내용은 강연가뿐만 아니라 유튜버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 소개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